안녕하세요. 문화예술TV 지성현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미니멀 아트를 기반으로 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를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김유준 화가님을 찾아왔습니다. 우리 김유준 화가님은 홍익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. 또 대학원까지 하셨습니다. 그리고 여기 멀리 좀 양수리에다가 작업실을 이렇게 장만해 놓고 왕성한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자,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김유준입니다. 예. 이제 지금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. 예.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고 하면 예. 시간과 기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꾸준히 지난 과거, 현재, 미래를 정리해서 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. 중학교 1학년을 입학함과 동시에 미술부에 가입을 했는데, 미술부가 네. 있었네요. 이제 그 당시에 그 미술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동아리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, 네. 완전히 기숙하는 무슨 합숙. 이제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네. 맞지 않나. 네. 그런데 이제 꼭 그걸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만을 갖고 살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어느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, 네. 그림은 그림이나 음악, 문학 이런 쪽은 네. 평생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의지와 자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네. 그때부터 혹시 내가 그림에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과, 그리고 사실은 어떤 한편으로는 확신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과 함께 중학교 때 미술부를 참여하게 됐죠. 그 미술부라는 데가 지금같이 무슨 동아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가를 꿈꾸는 친구들 많이 만나셨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매일 방과 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야 됐고,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지적과 이런 부분을 거의 요즘에 보면 운동선수처럼 했다고 생각을 그러면 이게 하시면 막 미술 경진대회라든가 그렇지. 이런 네. 데도 하기 네. 위해서 네. 그러면 학교를 빛내는 그럼요. 그런 운동선수처럼 그래서 이제 미술부가 운영됐군요. 그 당시에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장학제도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도 받고 그런 걸로 전국의 미술 대회도 쫓아다녔고, 그리고 그 당시에 받는 상은 상당히 욕심도 있었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는데, 그것도 후에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한 고등학교 3학년 끝나는 즈음에 그 전에 받았던 모든 상은 다 태워버렸죠. 그렇기도.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중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제한테 갖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가,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, 옛날에는 길에 사금파리도 많았고 옛날에 흔적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. 그럼 그런 거 갖고 놀면서 도대체 이것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를 나는 그런 궁금증, 이런 거에서 만약에 나는 그림을 안 그리면 사회학이나 고고학 같은 고고학이나 또는 인류학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,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.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 사는 그 흔적에 대한 이야기,
네네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제 작품의 그 주 타이틀이 시간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굳혀지게 되는 거죠. 아,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어떤 기원,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뒤에 장독대에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, 정화수 떠놓고 하는 이제 정말 그런 기억들이 그리고 또 뭐 장독대에 그 버섯 모양을 거꾸로 붙여놓고 기원한달지 뭐 이런 것들이 네네. 아 이게 어떤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억과 흔적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죠. 그 우리 시기에 계셨던 은사님들의 성향이 네. 그 구상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화단을 점지하고 계셨던 분, 네. 그리고 또 새로운 미술 활동으로 그 현대 미술의 지표를 만들었던 분, 이렇게 네네네. 다양한 층의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계셨는데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현대미술 성향이 강한 선생님들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그 당시가 앙푸르메를 지나서 미니멀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정점의 시기에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미니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묘한 매력, 네. 그리고 그 한국성과 근접해 있는 그 절제된 표현, 네. 이런 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스며들었었던 네. 것들이 그 자양분으로 남아있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도 아니고 해방 이후부터 뭐 고유섭 선생이랄지 뭐 이런 분들이 주장해오는 한국성이란 무엇인가. 네. 그리고 그 한국성이란 무엇인가는 그 담론은 언제까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렇겠죠. 새롭게 또 한국성이 꼭 옛날 전통만 있어야지 한국성은 아니고 네. 새롭게 오늘에 접목해서 있는 것 자체도 또 한국성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특히 대학 시절에 온몸에 가득 스며드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. 네. 내가 갖고 있는 그 삶 중에서 나한테 축적되어 있는 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학교라는 게 그렇잖아요. 학교에서 대학원까지도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이렇게 전부 받아서 축적돼 있었던 것 뿐이에요. 네. 그 도대체 그러면은 남의 생각과 남의 철학이 내 몸속에 가득 있는데 나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 라는 문제에 딱 봉착을 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? 이제 그런 순간에 두 가지가 있겠다. 네. 하나는 그 전에 있었던 걸 싹 지우는 방법. 그 또 하나는 더 많이 축적하는 방법. 네. 응?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것을 지우기는 너무 어렵고 네. 그럼 좀 더 알아야 되겠다. 아. 그래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이제 보물의 한 90%가 길가에 있습니다. 네. 길가에. 그게 이제 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죠. 뭐 불교 유적 또는 유교 유적, 기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흔적, 이걸 이제 좀 찾으러 다녔죠. 네. 그걸 한 5년 했을 거예요. 첫 번째 전시는 84년도에 이제
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 전시를 했었는데, 네. 그건 이제 그 한지의 흔적을, 내 행위의 흔적을 축적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낸 작품을 했었는데, 이제 저는 그 당시의 작품을 지금도 그 매력에 대한 생각은 난 아직도 갖고 있어요. 이제 그러나 그때 왜 그걸 그만뒀냐? 그 그만뒀다기보다는 잠시 보류를 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 작품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한지 자체의 색이기 때문에 백색 이제 모노톤의 작품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돌을 닦는 것 같다. 응? 그래서 조금 아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라고 치면 적어도 60대까지 항상한 작업을 할 건데 그럼 그것만 30년이잖아요. 그 30년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. 내가 너무 빨리 온 것 같다. 템포 조절. 네, 내가 너무 빨리 그 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 것 같다.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.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축적되어 있었던 그 한국성이라는 뭔가라는 생각을 그럼 실제로 내가 몸으로 한번 부딪혀서 찾아봐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민화에 대한 공부, 도자기에 나와 있는 형상, 그 도자기의 느낌. 그때 같은 경우 다도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, 우리나라에. 이거 이제 다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? 참맛은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걸까? 그런 거에 심취해 있었죠.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30년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듯이, 야 그래 무수히 많은 그 빛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나오는 색이 있는데 왜 다 섞인 색을 쓰려고 그러냐? 응? 안 섞인 색도 좀 써봐야 되겠다. 응? 언제 쓰겠냐? 그래서 조금씩 조절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시운 정도 가서 다시 그 그림으로 환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. 그 미니멀에 대한 어떤 그 습성은 버리지 못하고, 그 이제 이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면화돼 있어요. 요약이 막 돼서 이제 다시 평면화돼 있지. 그러면 다시 또 조금 더 그 기억들을 좀 집어넣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쭉 가다 보면 또 평면화돼 있고, 이제 그러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계속 그 주제와 소재들이 그 삶의 패턴에 따라서 또는 그 시대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, 또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조금씩 묻어가던 중에 2016년도 표화랑에서 이제 개인전을 이제 이 원으로 이제 전환했는데, 근데 이것은 이 형태가 근데 이제 이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냐? 아니고 그 전에도 2010년 뭐 이런 때에도 이렇게 원을 그렸죠. 원을 이제 원과 함께 우리나라 이제 그 전통 별자리는 28숙이라고 그러는 뭐
별자리를 활용해서 원을 이제 형상화시키고,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아마 그 민간 삶에서 뺄 수 없는 그 형상이 이제 솥대인데, 이게 솥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이어몬과 기원을 합쳐서 원과 솥대를 이제 만들었던 그런 그림들이 있죠. 그 전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전 그림이라고 치더라도 보면은 그 그림 사이사이에 별자리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그러면 그때는 점이었지만 이제 그 점을 이렇게 크게 확대한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앞에 이미지를 크게 그렸던 것을 저 뒤로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. 제가 지금 현재 타이틀로 걸고 있는 이제 나의 하늘 이야기라는 그게 꼭 하늘을 그리고자 함이 아니고 하늘 우주가 가지고 있는 무한함과 무변함에 대한 깊이, 그리고 그 속에 담을 수조차도 없는 그 있는지 없는지라는 부분, 내 그림에 들어와서 잠시 그런 생각을 같이 동참했다가 나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면 될 건가, 뭐 이런 생각인데, 나의 시간기억이라는 타이틀에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들을 연속해 가는 과정이 나의 원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. 그것이 이제 원으로 표현되고 그렇지. 여러 형태의 원.